자, 품사와 명사 시리즈 위에 장문 프로젝트 1 강의는 위에 있고요. 거기서는 이 지금 명사 시리즈이기 때문에 명사, 명사구, 명사절 그리고 동명사, 부정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해서 그때 책을 시작을 했었죠. 자, 지금 여기서는 밑에 여기 보충 강의에서는 밑에 맵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1권, 2권 전체를 통틀어서 있는 맵 전반, 그러니까 형용사 시리즈, 부사 시리즈까지 한번 쭉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정사, 준동사 여기 분사라는 게 하나 더 있죠. 분사. 그래서 분사까지가 형용사 시리즈였고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정사, 분사 요 5가지가 또 부사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요 명사 시리즈 말고 형용사 시리즈와 부사 시리즈 5개입니다. 각각 5개예요. 명사 시리즈 5개 그리고 형용사 시리즈 5개, 부사 시리즈 5개죠. 요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적기는 좀 그래서 자, 요거 화면을 살짝 바꿔볼게요. 자, 볼까요? 일단 맵을 다시 살짝 그리면 이 명사 그리고 명사구 이렇게 되죠. 그리고 명사절, 아이고 글자가 그리고 동명사, 부정사 이렇게 됩니다. 이 글자가 이게 저 잘 안 써지네요. 종이에 쓰는 거하고 다르네요. 그리고 동사가 있었고 그리고 형용사, 부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하고 명사구의 개념 차이는 쉽게 우리가 이제 전체를 보신 분은 알죠. 그러니까 특히 이 명사구에 대한 개념은 장문 프로젝트 2권의 후반부에 거의 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돼요. 명사구라는 건 명사가 중심에 있고 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입니다. 그죠? 형용사가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서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 덩어리를 명사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수식할 수 있는 게 명사를 수식하는 앞에서 수식하는 건 형용사 그리고 여기 형용사 시리즈 쭉 가면 뒤에 분사도 있었죠. 그리고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태의 형용사도 앞에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했어요. 그리고 형용사구라는 것과 형용사절 그리고 부정사, 부정사는 항상 구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to와 동사가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구의 형태예요. 결국에 명사를 중심에 두고 단어 형태가 앞에서 수식하거나 구나 절의 형태가 뒤에서 수식하면 이렇게 명사구라는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였죠. 자, 이거는 장문 프로젝트 2권 또는 지금 이 책에서는 페이지가 챕터 4,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챕터에 총 10강까지가 있네요. 그죠? 이게 전부 다 명사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다 다뤘으니까 요건 지금 여기서 약간 생략을 하고 나머지 구와 절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하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서 명사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형용사구와 부사구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형용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입니다. 그리고 부사를 수식하는 것도 부사였죠. 물론 부사는 동사도 이렇게 수식을 했었어요. 즉 부사가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를 꾸며줬었습니다. 그러면 형용사구라는 여기에 글자를 바꿔볼까요? 형용사구와 뒤에 부사구라는 형태가 여기 나오겠죠. 구의 형태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용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부사가 앞에서 꾸미거나 또는 부사구가 구나 절 같은 것들이 뒤에서 꾸미면 이 덩어리가 형용사구가 되겠죠. 또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부사가 부사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 앞에서 꾸밀 거고 또 부사구나 부사절이나 기타 등등 부사 시리즈가 뒤에서 부사를 수식하면 이 덩어리가 부사구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예를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요거를.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형용사. 자, 있지. important라고 해봅시다. 자, 이거 중요하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형용사는 지금 important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얘는 형용사죠. 그런데 여기에 그냥 important가 아니고 있죠. really important. 억수로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really라는 부사가 important를 수식하게 되면 really important라는 덩어리를 이름을 붙이자면 형용사가 꾸밈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 구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really important는. 그리고 또 뒤에서 꾸밀 수 있겠죠. It's important. 이렇게 해볼까요? more important 해봅시다. It's more important. 그러면 이미 more important 했으니까 형용사 구가 만들어졌는데 뒤에서 더 꾸며보면 이거는 더 중요하다. 뭐보다? than your 뭐 할까요? your personal interest.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냐면 이거는 더 중요하다. 뭐보다? 보다라는 전치사죠. 너의 개인적인 어떤 흥미, 관심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than your personal interest가 important를 꾸미게 되네요. 그러면 important than your personal interest라는 이 덩어리를 이름을 붙이자면 뭐가 되느냐면 형용사 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형용사 구가 만들어지는 개념입니다. 또 하나, 또 하나가 아니고, 그러면 부사구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자, 아이고, 덜 지워졌네요. 자, 부사구는 그러면 또 부사를 한번 써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자, I studied. 나는 공부했다. hard. 열심히 공부했다. 아유, 글자가. 정말 악필이 되네요. 안 그래도 악필인데, 이거 뭐 이상한 펜 이걸로 쓰니까, 진짜로 악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hard가 지금 studied라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고 I studied really hard. 마찬가지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really가 hard를 꾸미니까 really hard의 이름은 뭐가 됩니까?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얘가 부사고 또 다른 부사가 hard를 꾸미니까 덩어리가 졌네요. 그러니까 부사구가 되는 거죠. 약간 더 키워볼까요? I studied really hard. really hard. I studied really hard. so that 한번 적어볼게요. so that. 자, so that은 뭡니까? 이거 부사절에 나왔죠. so 띄우고 that과 so that. so that은 목적, so 띄우고 that은 이상하게 돼버리네요. 자, 잠깐만요. 이 프로그램을 잘 쓸 줄 몰라서 이거 어떻게 쌤아? 미치겠구만. 자, 이거 이거 왜 안 없어져? 자, 아이고. 이거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자, I studied really hard so that 목적입니다. 그죠? so that 목적. 막 위해서 I could get what I wanted.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so that이라는 부사절이 왔습니다. 왜? 내가 could get what I wanted. 내가 원했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자, 그러면 so that부터 I could get what I wanted. 여기까지 부사절은 hard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hard 혼자서 있을 때는 부사지만 so that절이 hard를 꾸미니까 여기서 이까지 덩어리는 당연히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부사구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말로 정리하자면, 명사가 명사구 되려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앞뒤로 와서 꾸미면 명사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구나 부사구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는 부사가 부사라 그러면 안 되겠죠. 부사 시리즈가. 자, 부사 시리즈 뭐 있나 한번 읊어볼까요? 부사, 부사구, 부사절, 그리고 부정사, 분사. 이 5가지가 부사 시리즈였어요. 자, 이거는 이 책의 챕터 2가 부사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챕터 2에서 사실 다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부사 시리즈가 형용사나 부사의 앞이나 뒤에서 꾸미면 그게 형용사구나 부사구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우리 책에 별로 언급을 안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한 그런 형태들은 사실 명사구하고 달리 꼭 이걸 형용사구다 부사구다 이렇게 따져서 공부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자, 그거는 뭐, 자, 그렇고, 자, 그런데 그거 말고 한 가지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여기서는 빠져 있지만, 품사를 더 말해보면, 요 밑에 전치사라는 품사가 있죠. 전치사는 종속 품사입니다. 위에 얘들은 독립품사라고 불러요. 자기들 단어 혼자서 어떤 기능을 하는 독립품사입니다. 그런데 전치사라는 품사는, 또 이러네, 이거. 전치사라는 품사는 반드시 전치사의 목적어와 결합을 해야만 어떤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종속품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빠져 있는 거죠. 어쨌든 전치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와 결합을 한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이거는 부사 시리즈의 전치사, 부사구와 저 뒤에 가서 챕터 4에 전치사 명사 플러스 전치사, 즉 형용사구 페이지로 따지면 108페이지하고 60페이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결합한 요 형태가 좀 말이 빠른가요? 요 형태의 이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법책에서는 전치사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구라는 용어는 형태만 나타내고 있어요. 전치사가 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형태만 나타내는 이름 말고 실제로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결합한 이 형태가 문장 속에서는 무슨 역할밖에 못하느냐 하면 반드시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 이 두 가지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요합니다. 영어의 전치사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을 하고 문장 속에 또 이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 시리즈와 결합해서 형태도 아주 다양해지죠. 그래서 그런데 이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결합한 이 형태는 생긴 모양이 어떻든 간에 전치사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요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문장 속에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 두 가지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전치사 이거는 뭐다?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를 만들기 위해서 문장 속에 등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쉽게 이런 문장을 해볼까요? Many people. 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어디에? At the square. 자, 광장에 있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at이라는 전치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the square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결합을 해서 얘가 지금 전치사 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의 기능은 뭡니까? 있었다라는 워라는 동사를 수식하니까 무슨 구? 반드시 부사구겠죠. 부사구의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부사구입니다, 이거, 그죠? 자, 지금 이건 장문 프로젝트 1권, 2권을 다 끝냈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말이 좀 빨라서. 어쨌든 이게 저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좀 좋은데 이렇게 하고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자, 어쨌든 근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요런 문장을 우리가 명사구로 바꾸는 걸 우리가 장문 프로젝트 2권에서 했었죠. 즉, 요 문장에서 many people이라는 요 주어를 수식받는 명사로 꺼내버리면 뒤에 게 형용사 절이 됩니다.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는 문장이 아니고 명사구 만드는 거예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요 명사가 빠져나왔는데 여기 관계대명사를 넣어줘야 되겠죠? 누구냐면 사람이니까 who입니다. 있었던이 됩니다. 이제 어디에? at the square. 자, 다시 말하면 문장이 명사구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문장, 명사구, 명사구, 문장. 이거 마음대로 두 개 막 전환하는 거 우리가 2권. 이 책에서는 챕터 4.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떠냐면 지금 여기서 who were at the square라는 요거는 형용사 절이고 many people을 꾸밉니다. 아까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있었다라는 문장이었지만 지금은 광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라는 명사구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만들어질 경우에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가 있다면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동시에 생략할 수 있다. 아주 핵심적인 문법이죠. 얘를 없애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없애도 어떤 명사가 되면 many people at the square. 즉
광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라는 명사구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똑같은 위에서 at the square, 밑에서 at the square. 위에서 at the square는 were라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구, 밑에 있는 at the square는 many people을 꾸미는 형용사 구가 되어버렸네요. 자, 요거는 그냥 예를 든 거고요. 결국에 쉽게 말하면 이래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텍스트 옆에 영어책이 있다면 아무거나 펴놓고 문장 속에 전치사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전치사가 문장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누가 옵니까? 명사 시리즈가 따라옵니다. 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절이나 동명사나. 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안 쓰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전치사 뒤에는. 그러면 그 덩어리가, 이 전치사 구라는 이 덩어리가 그 여러분이 찾으신 그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 요 둘 중에 하나의 기능을 반드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기능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는 형용사구, 부사구를 만들기 위해서 영어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요 지금 구에 대한 명사구와 형용사구, 부사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정리가 돼요. 즉, 여러분 스스로 지금 요 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실 줄 알면 굉장히 좋겠네요. 자, 됐습니까? 자,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하네. 뭐가 찝찝하냐 하면 말을 너무 제가 좀 급하게 하기도 하고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명사, 명사구라는 게 있고요. 동사가 있고 품사에 형용사가 있고 그리고 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 보면 형용사구라는 게 있고 부사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구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거니까 명사구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건 명사 앞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정사, 분사라는 형용사 시리즈가 명사 앞뒤에 포진해서 한 덩어리가 되면 그걸 명사구라고 불렀습니다. 형용사구라는 개념은 형용사라는 단어가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정사, 분사라는 이 부사 시리즈의 수식을 받아서 덩어리가 된 걸 형용사구라고 부르고, 또 부사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사 앞 뒤에 부사 시리즈가 포진해서 덩어리가 된 걸 부사구라고 불러요. 이게 기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형용사구와 부사구의 개념은 제가 장문 프로젝트에서 언급한 적이 없지 싶습니다. 아마도. 네, 뭐 그렇게 패턴화 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 전치사라는 품사는 반드시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즉 object of preposition과 결합을 하게 돼요. 요 object of preposition 자리에 오는 건 명사, 명사구, 명사절, 동명사, 부정사 빼고 요 네 가지가 와요. 요게 결합을 한 요 덩어리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은 뭐밖에 없다? 즉 전치사가 문장 속에 등장했다는 소리는 거기서부터 이 덩어리는 기능상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 이 두 가지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반드시 전치사? 그러면 예 아니면 예.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전치사는 뭐 때문에 존재한다? 뭐 하려고?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 만들려고 문장 속에 등장한다.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 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절이라는 건 뭐 지금 명사절에는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은 형용사절 이끄는 접속사, 부사절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만 정리하면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절. 그러면 명사절, 그리고 형용사절, 그리고 부사절이 있는데, 영어의 절이라는 개념은 접속사, 즉 이때 접속사는
and보다 also for 같은 등위 접수하나 both A and B를 A or B, 뭐 neither A nor B, not only but also 이런 그런 접속사를 뜻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접속사라는 건 종속 접속사, 즉 절을 만드는 접속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접속사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즉 절에 대한 설명은 별 게 없어요.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끝난다는 거죠. 자, 말이 쉽지. 자, 어쨌든 명사절 접속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건 여러분 입에서 술술술 나와야 돼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비동사보다 적죠. 숫자가 비슷한가? 좀 더 많나? 어쨌든 비동사를 우리가 I am, I was, 뭐 we are, we were 이거 외우잖아요. 그 비동사 모르면 영어 못하듯이 종속 접속사, 즉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를 줄줄줄줄 내뱉을 줄 알면 절이라는 거 공부할 게 없어요. 공부할 게 없을 뿐더러 그 접속사에 통달하면 그 절을 내 맘대로 막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명사절 접속사는 첫 번째가 that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if whether 인지 아닌지. that은 뭐가 뭐하다는 것, 그리고 뭐가 뭐하다 뭐가 뭐하기, 겉고기라는 뜻을 가진 that. 그리고 인지 아닌지의 if whether. 자, 요거 두 개가 있고 또 이제 의문사가 변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의문 대명사인 사람일 때 쓰는 who, whom, whose. 자, 얘들. 그리고 사물일 때 쓰는 what과 which. 얘들이 요걸 뭐라고 불렀냐면 의문 대명사라고 불렀어요. 의문 대명사. 자, 그리고 의문 부사라는 게 있죠. when, where, why, how. 즉 한번 적어볼게요. when, 언제냐, 그리고 어디서냐, 그리고 왜 그랬냐, how, 얼마나 또는 어떻게를 뜻하는 요 네 개.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 적은 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강의에서 장문 프로젝트 강의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거 막 두서없이 외우지 마세요. that이라는 놈은 특징이 뭐다? 어떤 문장이건 문장 앞에 붙여버리면 이 동사가 다가 아니고 겉고기의 의미가 된다. 겉고기의 의미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if whether은 사실 yes, no 의문문, 선택해라, yes냐 no냐 이런 의문문이 명사절화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지 아닌지, 뭐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를 뜻하는 명사절 접속사가 if whether입니다. 얘들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얘들은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문사에 다 쓰던 의문사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얘들은 의문 대명사라고 불리죠. 그리고 얘는 의문 부사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외우기도 좋고 또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도 좋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이름이 바뀌어요. 얘는 명사절 접속사. 그 명사절이라는 접속사가 뭐로 이름이 바뀐다? 관계사라고 이름만 바뀝니다. 즉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우리가 문법에서 하도 들으니까 굉장히 헷갈리기도 한데 사실은 별거 없어요. 접속사입니다. 그냥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일 뿐이에요. 관계사에 쫄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죠. 누가 넘어와서 쓰이느냐. 즉 who, 아이고 글자를 좀. 자, who, whom, whose는 그대로 관계대명사로 쓰입니다. 그죠? 그리고 which도 그대로 관계대명사로 사용이 돼요. which도. what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when도 그대로 관계부사로 사용이 되죠. where도 그대로 관계부사로 사용이 됩니다. why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how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ow 대신 누굴 써야 되냐면 반드시 that을 쓰죠. 자, 이런 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외입니다. 예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how 왜 관계부사로 왜 안 쓰노? 그럼 뭐 가들이 그랬죠. 뭐 문화적으로 그랬는 걸 어쩌겠습니까? 자, 그러고 여기서 이제 who, 뭐 whom, 뭐 which 얘들 대신 또 막 우리가 자유롭게 좀 자유롭기도 하고 제약도 있었던 관계대명사 대체 표현이 뭐냐면 that이었죠. 그래서 이 that이라는 놈은 who 대신도 쓸 수 있고 whom 대신도 쓸 수 있고 which 대신도 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when 대신 where 대신 why 대신도 쓰이죠. how 대신 반드시 that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 that은 사실 맞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맞는 관계사입니다. 관계대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고 관계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설명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스스로 공부하셔서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벌써 25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개 한 개 세부적으로 하긴 그렇고, 이거는 챕터 4에 주격관계대명사 뭐 쭉 나오죠. 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부분을 공부하면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개, 이 what은 제가 지금 관계사로 이렇게 안 넘겼습니다. 이 what이 좀 설명하기 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what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강의 중에도 여러 번 드리고 책 속에 앞에도 그런 말을 해놓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한 개도 안 했습니다. 진짜로 스쿨을 잘 못 썼어요, 스펠링을.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다가 대학교 와서 공부를 시작했으니 참 깝깝했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 공부를 제가 시작할 때 독해가 조금 되면서부터 뭘 했냐면 문법책을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즉 그때 제 시절에 나와 있던 문법책이 몇 가지 안 됐어요. 뭐 맨투맨, 성문 뭐 이런 거 너무 이제 설명이 천편일률적이고 뭔가 다양성이 없었죠.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공부를 좀 해서 이렇게 영어로 된 문법책들을 찾아보니까 다양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해요. 많아요. 거기를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설명이 다 달라요. 어떤 책에서는 what을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놓고 어떤 책에서는 절대 관계대명사 아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라고 설명을 해놓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문법이 딱 정해놔서 내가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도 설명하는데 네 좋을 대로 선택해서 이해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what은 명사절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what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뭐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이렇게 외웁니다. 예를 들어서 I found, 나는 발견했다. book, 그 책을 발견했다. That I had lost, 내가 잃어버렸던 책을 발견했다. 여기서 that I had lost가 더북을 꾸미죠. 이렇게 더북이 선행사라고 불리죠. 저는 선행사라는 말을 쓰지도 않는데. 그리고 that이 관계대명사입니다. 또는 위치. 그래서 더북과 that 또는 위치가 합해서 이걸 우리가 what으로 바꿀 수 있다. 이때 what을 우리가 뭐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이야,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 문장을 지금 읽어보면 나는 발견했다. What I had lost, 내가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다. 명사절이잖아요. 잃어버린 거. 그래서 저는 그냥 what은 관계대명사로 안 쓰이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서 끝내버립니다. 자, 그건 제 방식이에요. 여러분 또 여러분 방식대로 관계대명사로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냥 명사절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관계사, 즉 형용사절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끝나버립니다. 아이고 참 뭔 말을 하는지 깝깝합니다. 그죠? 자, 근데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 맞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하실 거예요. 다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쭉 내 걸로 만드신 다음에 관계사라는 걸 저 뒤에 가서 공부를 하되 저 접속사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면 쉽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명사절을 이끄는 요 의문대명사와 의문부사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로 넘어와서 사용이 되는데 대선 또 여러 군데 참여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명사절을 이끌는 접속사 의문사가 관계사로 바뀌었다. 그게 뭐다? 형용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끝냅시다. 세부적인 건 또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다 말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 이제 한 개 빠졌네요. 뭐가 빠졌냐면 여기 요거 부사절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네요. 뭐 부사절은 별거 없어요. 명사절 접속사 외웠듯이 부사절 접속사는 그냥 외우면 되죠. 시간 관련된 거, 뭐 when, as, while, 뭐 또 뭐 있나요? as soon as, before, after, 또 뭐 있나? 뭐 since, until, 뭐 이런 것들 시간 관련된 거. 또 you, because, as, since, 이유, 그리고 양보, though, 비록 뭐 이런 뜻이죠. although 뭐 이런 것들 있죠. 또 우리 책에는 없지만 even though, even if 이런 것도 뭐 양보의 뜻으로 쓰이죠. 또 where도 부사절을 이끌 수 있고 또 뭐 많죠. 그리고 또 뭐 이 밑에 가면은 또 뭐가 있냐면 so that과 so 띄우고 that, 즉 so that은 목적, so 띄우고 that은 정도.
이렇게 우리 뒤에 부사절을, 즉 지금 챕터 2의 부사 시리즈의 밑에 부사절 챕터 2의 세 번째 부사절 74페이지네요. 거기 보면 이게 나옵니다. 요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한테 그렇게 어렵느냐. 그냥 이것만 외우면 될 것 같은데 또 꼬죠. 꼬아요. 뭘 꼬느냐. 뒤에 이 절 뒤에 있는 동사의 시제, 요것도 엄청 또 중요하게 또 되는 경우가, 이게 빠진 게 있네요. if가 빠졌네. if. if. 만약이라는 if절도 여기 이제 부사절이죠. 특히 if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죠.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조건절 이래서. 그래서 요 뒤에 요 동사가 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또 우리가 비상식적인 문법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if절 문법이 어려우니까 부사절은 어려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if절이 어렵든가 말든가 부사절은 접속사 외우면 쓰면 된다. 즉 예를 들어서 I am hungry, 나 배고파. 한번 볼까요? 나 배고파. 왜 붙여볼까요? When I am hungry, 내가 배고플 때. Because I am hungry, 내가 배고프니까. 또 뭐 있나? Though I am hungry, 내가 배고프지만, 기타 등등. 즉 내가 그냥 써오던 문장 앞에 여기 있는 접속사 아무거나 붙여서 필요한 때 꺼내서 쓸 줄 알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나? 되네요. 자, 됐고. 자, 이제 또 뭘 봐야 되나요, 그러면? 자, 이제 준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자, 준동사라는 건 영어로 verb. 자, 이게 뭐냐면 동사가 변한 거예요. 동사가. 자, 이렇게 준동사는 제가 강의에서도 장문 프로젝트 강의에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죠. 준동사를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즉 동사라는 품사는 하는 일이 문장에서 동사 역할밖에 없습니다. 즉 서술어 역할만 해요. 동사는. 그런데 이 동사라는 품사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자, 가다 라는 동사를 간다는 것, 가기 이렇게 되면 명사로 바뀌잖아요. 가다라는 동사가 간다는 것 하면 명사가 되어버리잖아요. 가는 하면은 가다라는 동사가 형용사처럼 쓰이잖아요. 가는 사람, 가는 배 이렇게. 그리고 부사는 좀 이상하네. 어쨌든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국어건 영어건 뭐건 간에 어떤 언어건 동사라는 품사를 다른 품사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동사를 다른 품사로 써먹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준동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해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 준동사라는 개념은 동사 뒤에 필요한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 그대로 달고 요게 이제 변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go to school이라는 go to school early in the morning 해볼까요? early in the morning.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침 일찍 학교 가다 라는 go를 going 해서 동명사로 바꾸면 아침 일찍 학교 간다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즉 동사가 형태를 이렇게 바뀌면 동사 뒤에 있는 것들을 다 그대로 끌고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앞에 만약에 요 주어만 딱 붙이면 이거 문장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절이라는 게 간단하게 변한 형태가 또 준동사다, 이렇게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뭘로 이해하셔도 좋은데 그냥 준동사를 요것만 설명할 때는 요 방식이 좋아요. 동사를 다른 품사로 써먹기 위해서 동사의 모양을 바꿨다. 즉 go라는 동사를 ing를 붙이면 going이 되는데 얘는 동명사, 즉 명사일 수도 있고 가고 있는 이라는 분사, 현재 분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동사였는데 명사나 형용사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또 to go 하면은 가기 위해서가 될 수도 있고 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이 되잖아요. 이렇게 형태를 바꾸어서 동사를 다른 품사로 사용한다, 그게 준동사다, 이렇게 설명만 해도 돼요. 요것만 설명할 때는. 그런데 여러분도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해보시면 그렇죠. 이 절이라는 개념과 준동사의 상호 변화 과정, 요거에 대한 문법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분사구문 이거죠. 아이고, 분사구문 기억나세요? 이거 학교에서 엄청나게 시험 많이 치고 하잖아요. 분사구문 사실 별거 아니에요. 부사절이 분사로 모양이 바뀐 거죠.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절이라는 게 어떤 이 준동사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또 이 속에서 많은 문법들이 파생되면서 활용의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이해도 쉽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책 전반적으로, 이 책 전반에서 절이 준동사로 변한 걸 많이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문장 속에 준동사가 나오면 이 준동사의 원래 절은 무엇이었을까, 이걸 공부해봐라, 이해해봐라. 또는 절이 있다면 이 절을 준동사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문법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준동사는, 아이고, 뭐가, 잠깐만요, 약간 틀어졌네요. 아이고. 와,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만지는 게. 컴퓨터 만지는 게. 자, 어쨌든. 와, 뭐, 잘못 만져가지고. 자, 그래서, 아이고, 막, 두서가 없네요. 준동사 부분은, 그렇게 뭐, 또 뒤에 나오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맵에 대한 전반 이야기니까 다 하면, 준동사는 동명사, 부정사, 분사라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 시리즈에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 요까지는 똑같죠?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 부사구, 부사절까지는 똑같은데 준동사에 가서 약간 변해요. 동명사는 명사 시리즈로 사용되죠. 부정사도 사용됩니다. 또 부정사는 형용사로도 사용되고 부사로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분사라는 이 준동사는 형용사나 부사로만 사용됩니다. 자, 요렇게 전체 다 공부하신 분들은 요렇게 맵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렇게. 자, 요건 또 뒤에 가서 좀 합시다. 지금 벌써 시간이, 이건 뭐 짧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자, 솔직히 제가 지금 뭔 말을 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야, 이거 뭐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막 이 컴퓨터는 또 내 마음대로 막 안 다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두서가 없긴 한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맵을 다 한번 보신 분들은 방금 제가 한 말에 어떤 공감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스스로 한번 그려볼 욕심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맵 이렇게 딱 적어 두시고요.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적고, 구 쫙 적고, 절 쫙 적고, 그 다음에 준동사 땅땅 5개씩 적고, 얘의 기능이야. 어차피 명사 시리즈는 뭐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 그리고 동사는 동사 역할만 한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기도 하고 보호 역할도 한다. 부사는 나머지 명사를 제외한 품사를 꾸민다. 이 기능 화살표 기능에 대한 이야기야 뭐 쉽게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전치사가 있는데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 시리즈에 부정사를 제외한 4개와 결합해서 전치사 구 형태가 이 형용사구와 부사구의 기능을 한다. 이런 정도. 이렇게 딱 그려두시고 명사구는 뭔지, 명사구를 다 설명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명사구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생긴 것들이 명사구다, 어떻게 생겼다. 그 명사구는 절이 변했다. 절이 명사구로 바뀔 수 있고 명사구가 다시 절로 바뀔 수 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하실 수 있다면 챕터 4의 형용사 시리즈와 명사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 형용사구와 부사구는 전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절은 접속사에 대해서만 쫙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접속사만 외우면 되니까. 그리고 이 준동사는 동명사, 부정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절이, 즉 명사절, 대절이 동명사로 바뀌고 부정사로 바뀌는 과정, 그리고 형용사절이 어떻게 부정사와 분사로 변해가는가 하는 과정, 부사절이 또 어떻게 부정사와 분사로 바뀌는가 하는 과정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하실 수 있기 바래요.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책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즉 문법 정리라는 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아쉬운 따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